안녕하십니까. 선소리 방송입니다. 자연은 참 너무 아름답죠. 어느 분은 자기 부인이 몹시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이 이제 그 죽음을 좀 예견한 듯한 그런 태도를 보여서 만약에 저 세상으로 가면 누가 제일 보고 싶을 것 같느냐 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남편도 보고 싶지도 않고 자식도 보고 싶지도 않고 자연은 좀 보고 싶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세상이 끝이라고 하면은 아쉬운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자연을 그리워할 것 같다. 더 이상 자연을 못 보는 게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숙연해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또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번에는 그 고독사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고독사가 어떤 상태의 죽음을 갖다 고독사라고 하죠? 저는 그 고독사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고독사하고 좀 달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독사라는 것은 죽고 나서 며칠 있다가 시신이 발견돼서 그 사람은 혼자 그렇게 고독하게 죽었다 해서 고독사. 또 이제 그와 비슷한 예로 무연고사가 있죠. 전혀 보호할 가족도 없고 홀홀 단신으로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은 무연고사. 특히 그 관계 당국에서 그 유가족한테 알려야 되는데 도무지 알릴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무연고사도 있는데, 제가 고독사라고 하는 것은 딱 그 임종을 하는 순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 고통을 받고 그냥 바둥거리다가 숨이 딱 끊어지는 그런 것을 저는 고독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은 제발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이 고독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은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옆에 누가 있어서 계속 대화를 하고 이렇게 돌봐야지. 딱 돌아가시는 순간에 아무도 없다. 그처럼 비참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이런 고독사는 늘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많은 부분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양병원에서 요양간호사가 잠깐 자리를 떴는데 와서 보니까 돌아가셨더라. 이건 고독사예요. 숨이 떨어지는 순간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집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 식구들이 다 출근을 해버리고 그 보호자 한 명 남아 있는데 그 한 명이 자리를 떠 있는 동안에 와서 보니까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건 고독사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강조 드리냐면은, 딱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돌아가신 분은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먼 길 떠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의식이, 불명하고, 정말 참담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아무도 없이 혼자 이렇게 떠난다. 이것은 정말 피해야 될 죽음 아닌가. 그래서 옛날 속담에 자식이 열이라도, 임종 자식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순간에 옆에, 있어주는 자식이 진정으로 효자고, 그야말로 그런 자식은, 타고난다는 거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산업사회에서는 보면은, 지금 뭐 직장으로 또 해외 출장 많이 다니죠. 또 해외 공부하러 가죠. 거기서 일자리를 잡다고 보면은 1년에 한두 번 부모님을 찾아 뵐지 말지 이런 상황에 많은 이런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고독사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생활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본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고독사를 당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그걸 진정으로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제 경우는 어머니가 이제 임종을 병원에서 1인 독방에서 지내시다가 가셨는데, 그 전에는 이제 누님이 혼자 사시기 때문에, 누님이 계속 케어를 하시다가, 임종 가까이 돼가지고는, 고통스러워해서 이제 어머니를, 시설이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혼자 쓰는 독방으로 이렇게 모셨는데, 누님이 이제 한 방에서 이렇게 주무시니까 계속 이제 어머니를 관찰했죠. 그런데 누님이 이제 피곤했던지 그냥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잠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몰랐는데 나중에 깨서 보니까 어머니가 좀 참 상태가 몹시 안 좋고 이제 거의 이제 임종 직전까지 이제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랴부랴 가서 이렇게 가시는 걸 제가 임종 때 이렇게 자리에 함께 했었는데 하마터면 누님이 그날 더 늦게 일어났다든지 그죠? 그리고 저도 늦게 병원을 갔다든지 그러면은 고독사를 당할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이 고독사는 정말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임종 가까이 된 중환자가 가족으로 계신다면은 이 혼자 임종을 하는 그런 사태는 절대로 피해야 된다. 정말 하자면 내가 이야기하는 고독사는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2중, 3중의 당번을 정했든지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고독사는 누구도 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임종 때 손을 잡아주면서 잘 가십시오. 제가 살다가 어머니 또는 아버지
반드시 찾으러 가겠습니다. 먼 길 떠나지만 잘 가십시오. 우리를 믿고 우리가 어느 정도 살다가 바로 찾아갈 테니까 걱정 마시고 마음 편하게 가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분을 부모님으로 두셔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